저희 채널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남 불패라고 해서 부동산만 사놓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무조건 사면 오른다 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제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사실 강남도 장소에 따라 입지에 따라 필패인 곳도 있죠. 서울 신사동에서 양재역 사이에 그 대로를 강남대로라고 하는데요. 여기 대로변의 건물들의 공실 상황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지역이 공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1년 전에 공실이 아직도 공실인 곳도 수두룩하고 임대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사무실들, 그러니까 오피스들의 공실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임대료는 내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대형 빌딩의 경우는 상장 법인들이 임차를 내거나 또는 자가 건물의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물을 제외하면 공실투성인 것이 현실입니다. 자, 2020년, 21년 이럴 때 최고가에 샀던 그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5층 이하의 소형 빌딩들이 매물로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가 안 나가서 공실인 상태로 건물을 살 때 받았던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건물들이 아주 질비하다는 건데요. 2020년, 21년 강남의 모든 땅, 모든 건물이 최고가를 달릴 때였는데 그런데 그럴 때도 앞으로 더 오른다라고 해서 대출을 정말 풀로 땡겨서 80% 정도 땡겨서 산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왜 가끔 언론 기사에 연예인 누구누구가 건물을 100억에 샀는데 250억에 팔아서 150억에 차익을 남겼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사실 건물이든 아파트든 땅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을 2020년 이전에 샀던 분들은 대다수가 호가가 지금 2배 이상 심지어 4배도 올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건물의 경우 호가가 그런 거지 매매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나마 위치가 좋고 임대가 잘 나가는 소형 건물의 경우는 그 호가대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형 빌딩의 경우는 안 팔립니다. 특히 강남권도 지금 매물은 많은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지금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고가에 샀으니까 뭡니까? 비싸게 임대료를 받아야 유지되거나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경기가 얼어붙고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임차 수요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임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임차는 안 들어오게 되고 매달 은행 이자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아야 하니까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임대료를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리는 경우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중소형 오피스들 또 상가들을 위주로 임대 가격을 내리게 되고 그런 것이 매매 가격에도 반영이 되니까 빌딩들의 가치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아니 공실인데 왜 임대료를 낮추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보통은 건물들이 공실이 생겨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낮추면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익률이 낮아지면 건물값도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돈 빌려준 금융권에서 돈 갚으라고 자꾸 종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험해져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더 위험해지기 전에 공실이 있더라도 버티면서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것이고 또 그래야 팔 때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 자산관리업체인 교보리얼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1.96%였는데요. 1분기 1.79%에 비해서 0.1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자, 서울시 내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때 1.21%로 가장 저점이었는데 그 뒤로 최근 3분기 연속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는 버텼는데 이제 공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물론 대형 건물 위주로 공실이 파악이 되고 소형 빌딩은 사실상 집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임장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저희는 여러 번 강남권을 다 돌아다니고 서울 시내 주요 업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무실 공실률을 저희가 체크도 해봤습니다. 물론 발품 팔았습니다. 빌딩들의 사무실 임대료도 지금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28,200원이 나왔는데 이게 1분기 때는요 제곱미터당 28,4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58%포인트 내려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0.58% 내린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시작이고 점점 더 내려갈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 서울의 사무실 임대 시장을 얘기할 때 일자리 구역별, 그러니까 업무 지역별로 CBD, GBD, YBD, Others 그리고 BBD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구분을 짓는 거죠. 자, CBD가 뭐냐면 종로구, 중구의 도심권을 얘기하고요.
GBD는 강남구 서초구 일대를 얘기하고 YBD는 여의도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더스는 용산, 마포, 상암, 잠실 뭐 이런 다른 지역들을 통칭하고요. BBD는 분당, 판교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조사한 보고서는 교보 리얼커가 조사한 내용을 참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보 리얼커의 보고서가 사실 제가 볼 땐 너무나도 알찹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오피스 시장의 임대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놀랍게도 GBD 강남권이었습니다. 강남 오피스 임대료가 1분기에 제곱미터당 32,600원이었는데 여기서 3.55% 떨어진 31,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곱미터로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곱하기 3.3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의 오피스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평당 103,620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보다 더 비싼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강남권의 오피스 임대를 해보신 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냐? 지금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거 더 비싼데?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보고서의 얘기는 평균치입니다. 평균. 자, 도심권 CBD 공실률은 지난 1분기가 1.8%였는데 지금은 0.6% 더 올라서 2.4%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실은 강남도, 서울 도심도 마찬가지로 지금 늘어만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서울에서 사무실 공실률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용산구 쪽이었습니다. 용산은 사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의 비율도 다른 곳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공실률이 낮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이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권에 뭐가 바람이 불면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남권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기에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랐던 가격이 꺾이고 있다 이겁니다. 강남권은 C급 건물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따지면 5,000평 이하의 건물들의 임대료가 3개월 전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공실률도 2, 3%대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아파트 시장은 다시 반등해서 불장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일터인 빌딩들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자,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 구독자님들 서운해 힘입어 저희의 그 콘텐츠의 제작이 된 분들하고 광고가 들어갑니다. 광고 들어온 제품을 보니까 괜찮아요. 이거예요.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그리고 식습관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오르는 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 참 많죠.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코로솔산이 풍부한 바나나잎, 그리고 국지뽕나무, 여주, 뽕잎, 구아바잎, 돼지감자까지 당에 좋은 원료 6가지를 이 한 포에 담았습니다. 자, 화학성분이나 설탕, 감미료를 일체 넣지 않았다고 하고요. 100% 식물성 원료 그대로를 달인 신뢰감이 있습니다. 당당 때문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파격 할인가에 구독자분들께만 특별히 10분 추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알약 먹기 싫으셨던 분들 그리고 여러가지 챙겨 먹기 번거로우셨던 분들 액상용으로 간편하게 섭취하고 혈당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효과가 없다면 뭡니까? 100% 반품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 좋다. 미국은 이미 소형 빌딩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빌딩마저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위기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다 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오피스 빌딩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런 위기론이 과장도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대도시 도심의 사무실이 텅텅 비어가고 있죠.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실의 종말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올해 2월에는 우리나라 삼성 SRA 자산운용이 보유한 미국 오피스 빌딩 더 포털 3가 있는데 여기가 경매 절차에 돌입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망가진 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포털 3 이 건물은요 백악관에서 직선거리로 한 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주 좋은 건물이죠. 그런데 뭡니까?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해외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곧 벌어질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미국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사무실에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면대면 서로 얼굴을 봐가며 일해야 능률이 오른다고 해서 재택근무가 줄어들고 다시 오피스 빌딩으로 출근하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보다는 현재까지는 좀 나은 편이지만 앞으로 일자리 줄어들듯 사무실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피스 빌딩은 지금 계속 지어되고 있죠. 자, 심지어 지식산업센터도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는 여러분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 용도, 주거 용도로 변경하는 게 지금 붐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미국의 오피스 빌딩들의 대출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우리 돈으로 한 152조 원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상환을 하거나 재융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금리 상승 그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재융자는 일단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부도가 나서 경매로 나오는 빌딩의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도 이걸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끝나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판가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자, 꼬마 빌딩, 소형 빌딩, 상업용 오피스, 사기는 쉬워도 팔기는 정말 어렵다 이겁니다. 강남 불패의 한 단면을 보여줬던 꼬마 빌딩을 갖고자 했던 그 열망,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통했던 그 열망,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 빌딩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점에 거래되었던 터무니없이 비싼 건물들, 그리고 넘쳐나는 공실들, 이제는 옥석을 잘 가려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도 가격이 좀 내려가야 임대료도 싸지고 또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사할 맛, 사업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경기도 잘 돌아갈 수 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엉망됐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 경기가 너무 안 돌아서 죽지 못해 산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걸 꼭 감안하시고 부동산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